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그 2차전지 세계주 중에 지금 LG 엔솔과 삼성 SDI는 상장이 돼 있고, SK온은 물적 분할은 돼 있지만 아직까지 상장은 못하고 있어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대신 하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SK온도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따로 IPO를 해서 투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해외 유수한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배터리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IPO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SK온도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SK온 주식을 약 10% 정도 보유할 수 있게 주식 배당을 통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IPO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는 이 케미칼 부분, 이 안에서도 이제 케미칼 부분이 매출액 한 2조 원에서 3조 정도 하는 대규모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물적 분할해서 롯데 케미칼에 매각을 했죠. 이 삼성 SDI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 부분이 에너지 솔루션과 전자재료 이 두 가지 부분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약 85% 정도가 에너지 솔루션, 즉 전기차 배터리 쪽이고, 나머지 전기차 배터리하고 2차 전지 쪽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전자재료 쪽, 약 한 15% 정도 매출액을 차지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것도 삼성 SDI도 추가적인 상장을 통해서 투자비를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LG화학에서 LG 엔솔이 분할돼서 IPO를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에 있는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년 매출액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이 삼성 SDI도 그렇고 순이익도, 이제 단기 순이익도 나오는 삼성 SDI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부품업체로만 생각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이쪽 부분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면서 이 삼성 SDI도 독자적인 고객사를 갖고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됐죠.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9.13% 정도를 갖고 있고요. 나중에 삼성 SDI를 기업 분할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분야와 또 이 전자 재료 쪽으로 나눈다면 삼성전자는 그 비율대로 가져가는 인적 분할을 할지 아니면 100% 물적 분할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적 분할했을 때 주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고 이게 지난 대선의 이슈까지 됐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부담을 안고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다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IPO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 정부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총선 전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의 합종량을 보면 주요 고객사를 보게 되면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라고, 이게 이제 이 크라이슬러하고 푸존이 이런 프랑스 업체들, 이런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스텔란티스라는 회사 브랜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포드나 폭스바겐, BMW, 그리고 스타트업인 리비안도 고객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나름대로 이 고객의 폭은 굉장히 넓은 편이죠. 다른 업체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랠리를 펼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IRA법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세부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것만 사용해라 했었는데, 이거를 세부 항목에서 미체결국에서도 중국만 아니라면 조달이 가능하다, 그래도 보조금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도 니켈이나 이런 배터리 핵심 부품들을 조달을 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 또 우린 또 핵심 소재들을 조달하고 있어서, 잠재적으로 이제 아직 아르헨티나는 양산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포스코가 이쪽 그 핵심적인 소재들을 여기서 이제 조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이 인도네시아가 모두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뭐 소재를 조달받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외를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양극 활물질 등을 이 부품으로 보지 않고 재료로 인정해 주문을 해서 기존의 이 생산 공정을, 제조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렇고 이거를 부품으로 보게 되면 미국으로 그 공장 라인을 옮겨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됐죠. 그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뭐 대표적인 LNF 같은 업체도 이 양극 활물질만 갖고도 뭐 거의 뭐 몇 조 단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도 이제 그 잠정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또 점프업을 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세로닉스, LNF의 그 모회사인 세로닉스도 주가가 또 점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IRA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다시 한번 가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매출 현황 보게 되면 중국의 CATL이 세계 1위입니다. 뭐 30%를 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독보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LG 엔솔과 삼성 SDI, SK온 세 회사의 그 생산량을 모두 합치면 그래도 거의 한 25% 정도까지 쫓아갑니다. 이 CATL을. 물론 중국은 이런 CATL뿐만 아니라 BYD를 갖고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철 성분이 들어있는 지금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대중화를 하기 위한 가장 그 핫한 그 배터리인데 LFP 반도체 그 배터리에서 이 CATL과 BYD라는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LFP 배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 SDI나 SK온 또 LG 엔솔은 지금부터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삼원계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산 이 저가의 그 철 성분을 이용한 이 전기차 배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배터리죠. 하지만 이제 화재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 추세로 이제 전기차에 불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LFP 배터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되기 시작하면 LFP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더 이 핫한 그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2차전지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461억 달러로 글로벌리 계산이 됐지만 2030년에는 3,517억 달러로 약 8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25년 되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많아져가지고 공급광이 2025년부터 생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봐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전기차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싸지면서 대중화가 되는 전기차 대중화가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수 전기차는 전 세계 글로벌리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약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이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도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엔솔이 그 상장을 통해서 이제 10조 원 가까이 되는 이 투자금을 마련했듯이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고가주라는 것 때문에도 물적 분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삼성 SDI 목표 주가를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파일럿 라인을 지금 삼성 그 수원 공장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파일럿 라인을 만들어서 양산을 위한 테스트에 들어갔고 그래서 2025년이나 그 빠르면 2024년 바로 내년이죠. 내년 정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가능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LG 엔솔은 빨라야 2025년이기 때문에 LG 엔솔보다 먼저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현대차하고 기아와 삼성 SDI가 처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삼성 SDI가 가장 큰 약점은 국내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즉 국내 현대차와 삼성 SDI, 기아에 대해서 삼성 SDI가 이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거는 그 전에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던 그 이건희 회장 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몽구 회장이 생전에는 절대로 삼성과 같이 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정의선 회장도 아버님 말씀 함부로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 SDI하고는 같이 사업적으로 연계관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되기 시작하면 현대차하고 기아도 어쩔 수 없이 삼성 SDI와 사업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삼성 SDI는 LG 엔솔보다도 더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주가가 좀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고가주이면서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액면 분할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싼 가격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가 되는 IPO 과정을 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삼성 SDI가 왜 고가주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